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란과 미국의 공방 소식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앞으로 매파적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들려오면서 위축이 됐었는데요. 7,80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보합권 안착에는 성공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노텍을 보유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 수익률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양극화가 여전히 심한 장세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고 유가도 좀처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여전히 있는 상황, 여전히 좀 기다려봐야 한다. 상승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경신에 성공을 했었죠. PCE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참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지표가 나왔는데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지표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주택 가격, 상품 가격, 휘발유 가격 모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는 여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주시해 보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란 중동 이슈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투자자들의 센티멘트에는 조금은 다른 방향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주시하면서 시장 계속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에 성공한 뉴욕 증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어떤 월가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김도준 사부님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세력 차트 매매법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많은 이야기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김가은입니다. 시장은 확실하지 않은 합의에도 환호했습니다. 간밤 양국이 60일의 휴전을 포함한 이 양해 각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란 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투자자들은 합의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668선, 또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6,917선, S&P 500 지수는 0.58% 오른 7,563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빨간불 켜냈습니다.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반도체주들은 하루 만에 하락세를 끊어내고 다시 상승 가도에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4거래일간의 약세를 끊고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젠슨왕 CEO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대거 있는 칭화대학교 경제관리대학의 자문위원단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합류는 엔비디아의 칩 배송과 또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서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젠슨왕 CEO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구광모 LG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은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구글의 웨이모가 비용 효율성과 이 기술력을 강화한 차세대 로보택시인 오하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오하이는 처음부터 운전사가 없는 무인 택시 전용으로 만들어진 미니밴 스타일인데요. 오하이의 합리적인 가격과 이 뛰어난 성능 덕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애플은 0.5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에 스노우플레이크가 강력한 실적으로 40%나 넘게 폭등하면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 예정된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AI 모델들을 공개하는데요. 핵심은 성능보다 가격이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모델들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모델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성능과 가격 둘 다 잡은 가성비 모델의 출시 소식에 주가는 올라졌습니다. 아마존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이 AWS가 자체 개발한 CPU 칩을 이용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에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브로드콤은 이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업 공개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로 묶는 합병 가능성이 월가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합병설은 스페이스X의 IPO가 임박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외신들은 이 머스크 CEO가 최근 측근들과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고, 또 테슬라 내부에서도 양사의 통합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거래보단 머스크가 두 회사를 같은 한 지붕 아래에 묶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타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마이크론은 0.53% 하락했고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는 강보 소폭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황 체크해보시죠. 네, 장 초반만 해도 상승하던 국제 유가는 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체결 소식에 상승분을 토해냈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보자는 이런 신중론도 함께 언급되면서 WTI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WTI 조폭 오른 88달러 선에 또 브렌트유는 1% 넘게 내린 9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은 선물 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1% 넘게 오른 4,532달러 선, 또 은 선물은 1% 넘게 오른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오르면서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면서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캐스터 김효빈입니다. 오늘은 미국 PC 이후의 미증시 반응과 한은 금통위 그리고 국민연금 자산 배분안까지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PCE 이후 미증시 반응입니다. PCE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죠. 오늘의 핵심은 고물가 부담에도 뉴욕 증시가 이를 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4월 PCE는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수치는 예상에 대체로 부합을 했지만 3월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부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1%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기대와 그리고 AI 관련주 강세가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이 이어질지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만 PC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금리와 달러가 다시 올라서면 장중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은 금통위 결과입니다. 핵심은 동결이 아니라 인상 소수 의견 2명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장용성, 유상대 의원이 각각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매파적 동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 PCE 이후 금리와 달러 흐름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신호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금리 부담에 민감한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성장주가 흔들리는지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일 수 있어 업종별 차별화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자산 배분안입니다. 핵심은 국내 주식 매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느냐인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중기자산 배분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도를 우려를 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료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이슈가 실제로 대형주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 그리고 국민연금 보유 비중이 높은 금융과 자동차주로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개장 초에는 미국 PC를 소화한 반도체주 흐름과 한은 금통의 매파적 해석, 그리고 국민연금 자산 배분안 이후에 대형주 수급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캐스터 김효빈이었습니다.